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 2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부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상 회복 문제입니다. 네, 보통 주택은 원상 회복 문제가 별로 없는데 주택도 있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문을 파손한다든지 안에 내부를 손상시켰을 때 원상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제일 분쟁이 많은 게 이제 상가죠. 예, 상가는 아시다시피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장 자체가 특성이 인테리어라든지 이게 모두 그 영업장의 특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뜯는 부분이 대부분 마지막에 나갈 때는 이제 대부분 안 좋게 나가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망해서 나가는 건데 그 원상 회복하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주인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10장이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상 회복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상가 임대차의 계약 종료 후 원상 회복 범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임차인에게 잔금 반환 시,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자, 보증금 돌려줘야죠. 나가는데. 근데 이 원상 회복 문제로 해가지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인쇄된 문자, 원상 회복 그대로 맹신하여 구체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다툼의 쟁점은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임차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건 자기가 봤을 때는 쓸만해요. 그럼 굳이 안 뜯어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겠죠.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분쟁 사례입니다. 예, 사례를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갑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찾던 중에 소유자 병의 상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의 상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마침 종전에 병의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바 있었던 전 임차인 을이 그 시설을 해둔 상태였고, 갑은 병의 상가를 임차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갑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똑같죠. 상가를 찾던 중에 임차인 을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 있는 임대인 병의 상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 을의 노래방을 방문하니 임차인 을이 그 시설을 모두 해둔 상태였으므로 임대인 병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갑은 을의 노래방을 그대로 인수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방 운영자 을로부터 그 시설을 양수하기로 한 뒤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을 추가 설치한 뒤 노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일단 밑에 사례 볼까요? 사례별 분석해가지고 위 두 사례의 새로운 임차인 갑은 전 임차인 을의 시설에 일부 추가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한 것은 동일합니다. 맞죠? 단지 임차인 갑이 전 임차인 을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여 임대인 병과 계약하고, 맞죠? 이게 두 번째 사례죠. 전 임차인 을이 시설하였던 노래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인 병과 임대차 계약 한 차이가 있는 바, 맞죠? 요 두 가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 갑은 어느 정도의 원상 회복을 하는지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노래방을 지금 찾으러 왔어요. 맞죠? 찾아왔는데 임차인 갑, 근데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노래방 시설이. 근데 하나는 지금 전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는 양도양수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임차인이 넘겨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이미 한쪽은 임차인이 있고 한쪽은 임차인이 없고 차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로 계약하는 거, 요런 거. 자, 먼저 사례 1 분석해 볼게요. 자, 임차인 갑에게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임차인 갑이 일부 시설을 추가 개조한 범위 내 정도에 불과하므로 임차인 갑에게 종전 임차인 을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차인 갑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을 한도로 원상 회복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즉 임차인 갑은 기존의 일부 시설을 임대인 병에게 인수하고 임차인 갑은 추가로 설치한 시설 부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관련 판례입니다. 이 내용에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전 임차인이 무도 유흥 주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오래된 판례인데 90년, 한 30년 됐죠.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래방 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임차인이 털고 나간 거예요. 자기는 뭐 시설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털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임대인이 이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죠. 맞죠? 그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안고,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안고 지금 임대를 놓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책임이 자기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운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그냥 추가로 설치한 부분만 자기가 손댄 거잖아요. 맞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 두 번째 분석을 하면 이거는 뭐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수 받은 겁니다. 임차인한테. 맞죠? 뭐 임차인 갑은 종전 임차인 을이 시설한 부분과 본인이 추가한 정보에 대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도 같이 받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인테리어 부분하고 자기가 추가로 한 부분 전부를 이는 임차인 갑이 종전 임차인 을과의 권리금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을에게 인수를 하였기에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을 본인이 추가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죠. 이건 최신 판례입니다. 2019년 8월 30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나눴냐면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판례가 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의 판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판례에 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권리 뭐 이전 받고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권리를 인수받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인하고 계약을 하든 그전에는 이렇게 딱 설치한 부분만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분리가 돼 버렸죠. 이 새로운 판례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딱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하나는 주인한테 바로 그 말 그대로 시설이 있는 거를 주인한테 바로 임대를 받았을 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판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임차인한테 인수 받는 권리금 주든 안 주든 관계없고 인수를 받았을 때 임차인한테 받은 거는 무조건 전부를 맞죠? 예,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인데 보시면은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을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의리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바나나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제한 상황에서 병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의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봐 병회사가 을에게 바나나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됐죠. 이 내용 이해하시죠? 예,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자, 최종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판례는 사례가 다른 판례로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추가 시설까지 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시설과 추가 시설 같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아울러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좀 오타네요. 이미 나간 상태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시설을 하였다면 그 추가 시설 부분만 원상 회복하면 됩니다. 예, 이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는 기존 인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까지 인수한 것을 보고 기존 임차인이 이미 나간 상태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원상 회복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 한도를 추가 시설의 원상 회복만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어 있고요. 자, 기타 판례 보실까요? 예, 기타 판례를 보시면 임대차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용으로 시설이 낡아진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다 되어 있죠. 예. 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으로 낡아진 부분은 임차인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하였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예. 관련 판례는 이런 게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을 원상히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면 사회 통령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모한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기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돼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원상 회복해야 된다 해갖고 무조건 맞죠. 전세 기간 동안 어떤 발생하는 부분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문이 좀 뭐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낡았다. 그거를 임차인한테 모두 책임줄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돼 있죠. 자, 임대인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예, 관련 판례를 보면요.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기축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변론을 하고, 예,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돼 있죠. 그냥 예, 부담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 자, 5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원상 회복의 방법 보실까요? 1.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 회복 비용으로 합의한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차인이 5만원 선에서 원상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대부분 5만원 마무리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하여 원상 회복 비용을 산정하게 되고, 예, 감정을 통해서 원상 회복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원상 회복해야 하는 범위와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비용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주장과 동시에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입주 당시에 상태나 형태였음의 입증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원상 회복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는 형태로 소송이 종결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양자의 법률 관계가 규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 회복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돼 있죠. 자, 6. 권장 특약 내용입니다. 예, 권리금을 임차인 상호간에 지불한 경우 돼 있고, 1항 보시면 원상회복 특약,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기본 시설을 제외한 추가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전 임차인에게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 포기와 동시에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원상 회복 불가 특약,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 없이 현 시설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돼 가지고, 예, 두 가지 이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주시면 향후 발생하는 원상 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어떤 분쟁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더 나가지고 현장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맞죠? 예, 나중에 혹시나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예, 그때 당시 어떤 상태, 처음 뭡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상태, 그다음에 인테리어 한 후의 상태, 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즌2가 14개를 제가 올렸는데요. 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당분간은 좀 쉬고 다음번에는 시즌 3번째 해가지고 임대차 주요 판례부터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사례죠.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거든요. 임대차 관련해서 수도 없는 분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괜찮은 판례, 이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즌 3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